네, 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새로운 매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좋은전자입니다. 좋은전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용산에 있을 때는 몇 번 가봤었어요. 리뷰 때문에. 김태현님도 몇 번 가보셨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오디오플라이트나 골드문트 이런 걸 좀 많이 리뷰를 했었죠. 이번에 새로 매장을 단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들렸는데요. 여기가 서초구 사평대로 쪽인데 아예 그냥 매장을 옮긴 게 아니라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 근데 건물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1층이나 뭐 2층 이쪽에는 이제 다른 이제 업체들이 있고 지하 1층과 2층이 이제 좋은전자 이제 시청 룸이 꾸려져 있는데요. 보니까 뭐 레노라 하는 하이엔드 기기들은 여기에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제 포칼 상위 라인업 레퍼런스급 스피커들이 좀 질비한 게 좀 눈에 띄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주인공인 스테나임 스피커도 네. 이제 한 2개 정도 보이고, 그다음에 앰프 쪽도 정말 그 골드문트라든지 네. 오디오플라이트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제품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 보고 대리점 샵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이쪽에서 명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각설하고 이번에 저희가 이쪽에 온 이유는 여기 양쪽에 보이는 스테나임의 스피커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스테나임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시리즈처럼 각 모델에 대해서 밑에 모델부터 조금 분석을 해왔죠. 알루미네 2.5 리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알루미네 5까지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네 시리즈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레퍼런스급 라인업이 나옵니다. 이제 라인업 이름이 레퍼런스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타자는 울티메 2입니다. 저희 양쪽에 보면은 지난번에 알루미네 5도 정말 키도 크고 상당히 이제 우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더 크네요. 알루미네 시리즈하고 레퍼런스 울티메 시리즈하고 딱 구분 짓는 거는 일단 덩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높이가 제 기억에는 한 153, 4cm 맞아요. 정도 되는데, 좀 이따 이제 퍼포먼스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상위 클래스로 올라갈수록 스피커는 키가 깡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윗공간을 가만히 안 놔두고 음으로 꽉 채워주는 거는 그러니까 웬만한 보통 이제 이 작은 스피커로는 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경지가 아닌가 이 스피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게가 한쪽에 230kg? 뭐 혼자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한 뭐 서너 명이 붙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인클로저에다가 이 후면 내부를 공개한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철골로 만들어진 그냥 건축물. 아파트 내부를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매지코 그 S 시리즈나 그 위에 시리즈 M 시리즈를 보는 듯한, 그래서 짐작하셨겠지만은 이 인클로저 안에도 또 그냥 크로스로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이싱을 해왔고 그게 다 철골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스피커의 최대적인 공진과 진동을 좀 없애려는 기본기에 되게 충실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울티메 2 스피커가 과연 어떤 설계를 하고 있을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유닛 개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널당 5개죠. 3웨이 스피커입니다. 3웨이 5 스피커 그런 구성이고요. 뒤쪽에 보면은 포트가 이제 얇게 좌우로 해가지고 2개가 나 있어요. 그게 이제 라미나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난기류, 일종의 난기류를 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슬롯 방식의 포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기억에는 밀폐형하고 그 다음에 둥근 포트형 그 베이스 튜닝에 서로 장점만을 취한 딱 중간. 그러니까 장점만을 취한 설계였고, 감도는 얘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95dB로 상당히 높잖아요. 거기서는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형의 장점을 취하고, 그 다음에 밀폐형은 아무래도 저음이 좀 타이트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장점을 취한 게 이 슬롯 타입의 라미네 플로우 방식의 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입력 단자, 바인딩 포스트 쪽 보면은 뭐 싱글 와이어링, 바이 와이어링 모두 바이앰핑 뭐 다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요. 일단 전면에 유닛부터 좀 살펴보죠. 알루미네 시리즈에서 봤던 그런 유닛들하고 동일해요. 트위터가 정중앙에 있고 그 위아래로 미드레인지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맨 상단과 맨 하단 쪽에 이제 베이스 우퍼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M2M 어레이라고 그러죠. 조셉 다폴리토 박사가 고안해낸 일종의 이제 가상 동축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배치를 띄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배치를 하는 게 보통 것처럼 TM 방식이면은 저 트위터가 있고 밑에 유닛들이 쭈루리 있으면은 밑에 유닛이 그 위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그 유명한 로브 틸팅이라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수직으로 대칭 형태로 하면은 그 방사 패턴이 로브가 제대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청취자 쪽에 가는 그 이득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는 보면은 패브릭 소프트덤 트위터를 장착하고 있고요. 미드레인지 보면은 펄프 소재죠. 그렇죠. 페이퍼 소재여서 이제 이게 프랑스 PHL 쪽의 특수한 유닛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이메일 인터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리즈 하면서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스텐하임은 왜 양면을 코팅한 셀룰로스 펄프를 이 미드와 우퍼 진동판으로 쓰는지 그리고 소프트 돔을 쓰는지 트위터는 그랬더니 양면 코팅을 한 셀룰로스 펄프가 가장 진동판 고감도 유닛을 만들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디테일을 가장 살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진동판 재질로 이제 소프트 돔, 즉 패브릭을 선택을 한 것은 마찬가지 이유로 감도도 높은 데다가 그 미드와 우퍼의 셀룰로스 폴프와 대역 간 이음매를 확실히 그러니까 유닛 간 통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진동판 재질을 선택했다. 이 답변 돌아온 게 지금도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역 쪽도 이제 진동판이나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구경 자체가 미드레인지가 이제 6.5인치고 베이스 우퍼는 12인치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알루미네 그 5가 10인치였는데 여기서 2인치가 더 늘어나서 무려 12인치 좀 중후장대합니다. 그렇죠. 점점 이 12인치 이상 15인치 가는 유닛이 그런 스피커들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레퍼런스의 어떤 체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 쪽 업체들이 주도하는 하이엔드 메이커들하고는 여러 면에서 좀 달라요. 뭐 카본이나 이런 소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그 소재를 진동판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페이퍼 계열을 썼고 그리고 이제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의 유닛을 이제 다발로 써서 저역을 재생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12인치 이걸 두 발로 그것도 이제 MTM 방식으로 해서 맨 상단에 하나, 맨 하단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하는 이런 패턴이 확실히 좀 유럽 쪽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은 그 윌슨 오디오의 그 2m가 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폴리토로 그러니까 미드와 우퍼 위쪽으로 상당히 많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청 공간 위를 장악을 하면은 스피커가 키가 작으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천장과 반사되는 그 시간차 때문에 음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제 스피커가 키가 커지면은 그 지연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는 이득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클로저도 보면은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본사 설명에 의하면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일체형 같지만 안에는 6개의 챔버로 다 분리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개된 사진 보면 진짜 정확히 6개의 챔버로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게 통으로 연결되면은 결국 한 유닛의 진동이 다른 유닛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각각 디바이드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에 아까 김 편집도 얘기를 했었지만 겉으로는 되게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유려하고 매끈하게 보이지만 내부에는 내부 공진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소재와 복잡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개당 231kg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루미네 시리즈랑 좀 다른 게 보면 레퍼런스 시리즈 오면 뒤쪽에 이제 바인딩 포스트 이쪽 위에 보면은 좀 이상한 장치들이 좀 보입니다. 뭔가 점퍼 같은 걸 이렇게 꼽게 돼 있는데 김 편집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시리즈는 어느 정도 시청 공간이 확보가 된데 쓰라고 만든 시리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방 크기에 따라서 고음이 모자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고 저음이 과할 수도 있고 빈약할 수도 있고 이걸 각 대역의 음압을 조절하는 그 세 가지 컨트롤 장치가 이제 마련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이, 미드, 로우로 해갖고 딱 3단계씩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직접 그 시청 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스펙을 보면 이 스피커가 이제 완전 대형 스피커고 주파수 응답 구간 자체가 저역이 25Hz
그다음에 고역 쪽은 35kHz까지 재생하는, 그러니까 거의 전 대역 다 재생하는 스피커죠. 그리고 공칭 임피던스가 4ohm이고 감도는 95d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나임 시리즈 그 스피커의 가장 큰 특징이 라인업을 막론하고 감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테나임 스피커의 기본 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감도를 상당히 높여서 음악에 깃들어 있는 디테일을 모두 끄집어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철학인데, 이거에 맞춰서 셀룰로스 펄프 진동파도 선택을 한 거고, 패브릭도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유닛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진짜 튼튼한 인클로저, 알루미늄으로 인클로저를 짜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첫 출발은 고감도 스피커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설계를 지금 살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게 2Way가 가장 좀 만들기가 쉽고, 그리고 가장 좋은 소리를 내기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더해서 이제 3웨이로 가고, 이제 우퍼가 큰 우퍼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스피커가 좋은 소리를 내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주파수 대역도 넓어지고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의상 에러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인클로저가 커지고 우퍼가 큰 게 들어가면 이 진동, 공진 때문에 이제 중고역이 이제 오히려 막 훼손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스테나임 엔지니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설계한 그런 모습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발표한 그 기술 백서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레퍼런스 울티메 2 같은 경우 저희 기준에서 보면 유닛이 많이 달린 거잖아요, 다 크기는. 그렇죠. 근데 얘네는 크로스오버 회로를 가능한 한 심플하게 짜기 위해서 유닛을 제한을 뒀다. 5개에 그쳤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제작자의 눈높이랑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하는 스피커들의 눈높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중장대한 크기의 이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내줄지 저희가 들어보고 녹음도 몇 곡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 이제 울티메2에 매칭한 기기 설명해 드리면, 우선은 소스 기기는 아쿠오의 디지털 장비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리앰프는 골드문트의 레퍼런스, 미메시스 레퍼런스 프리앰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뒤쪽 바닥 쪽에 파워앰프 골드문트의 텔로스 2800 그렇죠. 파워앰프를 매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코브즈로 재생을 했어요. 3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좀 생소한 공간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룸 튜닝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피커의 특성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골드문트는 예전에 좀 많이 들어봐서 어느 정도의 음색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 또 마크 레빈슨 앰프들이랑 그렇게 해서 들었잖아요. 그때랑은 또 사뭇 다른 것도 있고 공통점도 좀 보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알루미네에서 레퍼런스로 뛰어오르니까 일단은 체급에서 오는 어떤 중량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귀에 많이 들어오네요, 저는. 그러니까 중량감이나 어떤 저에게 펀치감은 이제 두 번째 곡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곡을 들으면서 딱 머릿속에 뜨는 생각은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단어가 확 떠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알루미늄만 들어올 때는 되게 이제 자연스럽고 이제 편안한 소리였는데, 이 레퍼런스로 딱 오니까 이 울티메2는 레퍼런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작은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급에서 오는 그 디테일, 마이크로 디테일, 뉘앙스 이런 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피어나는 걸 보고 와, 확실히 레퍼런스구나. 막내여도 레퍼런스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이 페이퍼 우퍼의 질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폴리프로필렌이라든가 요즘에 뭐 카본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계열이라든가 요즘에는 막 허니컴 구조로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두껍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진동판이 물리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거는 더 우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페이퍼 재질에서 오는 온건하면서 따뜻하거든요. 소리가 따뜻하면서 살결의 어떤 이렇게 텍스처가 이렇게 다 느껴지는, 그렇죠. 매끈하게 이렇게 완전 뭉갠 세련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녹음 본연의 어떤 그 녹음했던 공간의 뭐 울림들, 앰비언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스피커들이 소프트 돔하고 셀룰로스 펄프 유닛을 쓰는데 그런 스피커들도 대부분이 MDF로 인클로저를 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위스의 이 스테나임은 그거는 또 거기서 또 철저하게 또 탈피를 해요. 이 우드 계열이 악기로서는 좋지만은 스피커 인클로저로서는 공진 진동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그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번 답변이 나왔잖아요. 갖고 철저하게 인클로저 자체는 정말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서 이 셀룰로스 펄프와 소프트돔 유닛만이 내는 소리를 들려주는 게 이 스테나임의 첫 번째 시그니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이런 곡들 들으면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뭐 대편성 교향곡이나 이런 거 들으면 원래 이런 큰 스피커를 만약에 구입한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도 좀 중대 연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큰 스피커를 구입하는 거는 정말 그 무리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작은 스피커 말고 큰 스피커를 구입하는 거는 이게 정말 스케일이 큰 이런 음악들도 정말 연주회장에서 듣는 것처럼 쾌감이 넘치게 사실적으로 막 듣고 싶은 이런 욕구 때문에 이런 거를 듣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막 크게 볼륨을 높여서 많이 듣죠. 근데 이 스피커는 큰 소리도 잘 내지만 작은 소리도 잘 내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앰프나 앞에 소스기기의 역할도 많이 이제 역할을 하겠지만, 스피커 자체가 작은 소리들도 정말 잘 내면서 큰 소리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넓게 잘 표현하는 정말 잘 만든 스피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카르멘 판타지에서 많이 느꼈는데, 요쪽 부분에서 나오는 그 찰랑찰랑 되는 그 악기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야금 표현력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덩치 큰 스피커의 또 다른 면모를 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곡에서 느낀 또 하나의 그 매력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건데, 여기가 시청 공간이 제법 넓잖아요. 그런데 이 윗 공간을 비워두지 않고 꽉 음으로 채워주어서 오는 그 쾌감, 이것이 이 다폴리토가 됐든 아니면 뭐 154cm나 되는 높은 키에서 비롯됐든 간에 이 레퍼런스 울티메 2가 전해주는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그러니까 위에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조금 뭐 북셰프나 조그만 스피커에서 한번 자족하며 살았던 제 자신이 약간의 이제 좀 껍질 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답정론 것 같아요. 스피커는 계속 욕심을 내면 낼수록 키가 커지고 유닛이 많아지고 그 웨이 크로스오버가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멀티웨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대형 스피커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스피커 이 정도 체급, 이 정도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는 스피커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저역 우퍼 모듈을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위에 미드 베이스하고 트위터를 따로 모듈로
분리해내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우퍼 모듈을 별도로 옆으로 떼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YG 어쿠스틱스나 그런 스피커들은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스피커는 이렇게 배치하고 이 큰 사이즈를 몸체에 저렇게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역으로 인해서 중고객이 막 훼손된다든가, 뭐 의상이 좀 어그러진다든가, 청감상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상 그렇죠. 일치가 잘 돼서 그런지 악기들도 굉장히 또렷하게 다 맺히고, 예,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렇게 위아래로 수직 대칭 형태로 이루는 예. 다플리토 방식이 또 하나의 레퍼런스 시리즈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코난이 말씀하신 위상 일치라든지 예. 타임 얼라이먼트라든지 대역 간의 어떤 파워 밸런스가 예. 잘 잡힌 그 일등 공신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조은전자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사옥에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테나임의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울티메 레퍼런스 시리즈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 울티메 2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